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성균관대학교 원전공은 유학전학과 그리고 복수전공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19 학번 변세입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교환학생은 2022학년도 1학기에 이제 다녀왔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다녀와서 한국에 온 지 한 달 정도 됐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4학년 1학기로 이제 교환학생을 갔다 오고 이제 복학을 하게 되면 4학년 2학기가 이제 됩니다. 원래는 사실 교환학생에 대한 생각이 진짜 그냥 아예 없었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막 교환학생 이번에 가 해도 별 그냥 감흥이 없었다가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삘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뭘 이렇게 감다가 갑자기 가볼까 이러면서 그래서 이때 아니면은 언제 이런 경험도 해보겠냐. 그래서 4학년 2학기가 되면 또 이제 못 가니까 그래서 이번이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때 아니면 언제 해외에서 이렇게 6개월 동안 거주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중한 이제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신청을 그때 바로 하게 됐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부랴부랴 이제 알아봤을 때 일단은 학교에다 이제 지원을 이제 넣어요. 그래서 제가 원하는 학교 리스트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래서 한 1지망에서 제가 알기로는 1차 때는 한 5지망까지 이제 넣을 수 있던 걸로 알아서 그래서 제가 원하는 학교 순서대로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2차로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결과가 날라와요.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에서 좀 먼저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파견교에서 또 이제 노미네이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래서 노미네이션 절차를 거쳐서 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수많은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이게 최종 합격이 되는 것 같아요. 무조건 영어이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학교를 간다 그래서 자기는 프랑스 전공이다 하시는 분들은 프랑스어로도 이런 면접을 보더라고요. 그래서 제 친구는 또 독일로도 면접을 보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과는 어문 계열 과는 아니었어서 저는 영어로 면접을 봤었어요. 학교가 난 좀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우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좋은 학교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있겠죠. 그러면 아무래도 학점 순으로 이제 제일 많이 커트를 한다고 들어서 가지고 학점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지 2.0을 일단 2.0인가 학점 3.0인가 네, 그 2.0을 무조건 넘어야지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2.0 넘으면 일단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점별로 이렇게 위에서 쭈르륵 자르고 그러니까 면접도 점수에 반영이 되는데 면접은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어서 제가 보기에도 학점이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교환을 1차 때 지원 안 하고 3차 때 지원을 했어요. 그래서 2차 때는 1차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 있었어서 전 어쩔 수 없이 이게 3차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3차였어서 그런지 사실 막 엄청난 걸 물어보진 않았고 일단 제 소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왜 이 파견교를 지원했냐 왜 이 동네를 지원했냐고 이제 물어보시고 그리고 약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은 거기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그런 방식이었어요. 네. 그래서 1차 때 이제 면접 보시는 분들은 아마 시사 질문 같은 것도 이제 들으시게 될 거고 근데 저는 3차 때여가지고 시사 질문은 딱히 없었고 그냥 뭔가 뭐 너가 뭐 교환 가서 너의 뭐 다짐은 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봤었고 뭐 너가 제일 두려운 거는 뭐냐 뭐 이런 질문도 받았었던 기억이 나요. 저는 이제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트라는 동네로 이제 교환학생 가게 됐는데 일단 저는 교환학생을 간 목적이 이제 유럽 여행을 많이 하고 오자 이런 거였어가지고 이제 그 동네가 네덜란드의 되게 남부 쪽에 있어가지고 딱 독일하고 벨기에 사이에 딱 껴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한두 시간 거리로 이렇게 독일과 벨기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딱 위치가 너무 유럽 여행 하기가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트라는 동네를 선택하게 됐어요. 제가 이제 3차 때 갔으니까 미달인 학교 중에 제가 이제 골랐을 거 아니에요. 거의 제 과에서 지원한 사람은 이제 저밖에 없었고 네덜란드 마스트리트에서 경영학과는 좀 그래도 경쟁률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사회과학 대학이라 저밖에 지원 안 했더라고요.
저는 이제 유럽 여행 가본 적이 있어도 아예 그 동네에서 살아보기에는 처음이니까 살면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제가 살던 그 도시와의 그 분위기 차이가 일단 되게 인상 깊었어요. 그래서 한국의 서울은 그냥 엄청 복잡복잡하고 되게 다들 바쁘고 이러는데 그 네덜란드에 제가 살았던 그 동네는 너무 한적하고 평화롭고 막 팽팽 놀고 이래가지고 그게 지금도 너무 그립고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그냥 그 동네에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고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힘들었던 점도 되게 많았는데 일단은 룸메이트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외국인 룸메이트가 있었어요. 저는 멕시코 친구랑 같이 살았어요. 2인실로. 근데 약간 다른 친구들은 이제 외국인 룸메이트하고 잘 지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었어요.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 문화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. 위생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걔는 자기 우리나라 애들은 이래 이제 그 친구는 이런데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 한국 친구한테 야 이래 내 멕시코 룸메가 이런데 했더니 한국 친구들이 막 엥 이러면서 위생관념도 되게 다른 것 같고 네 그런 데서 오는 문화 차이가 좀 너무 심해서 같이 룸메이트랑 하는 게 좀 그게 힘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점점 학교 생활이 조금 되게 부담이 컸었어요. 왜냐면 한국 학교 수업 방식과는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동양인도 막 저 혼자였단 말이에요. 다 유럽 애들인데 저만 혼자 동양인이었어가지고 그 자체에서 오는 부담이 너무 컸었어요. 그래서 성대가 너무 친절한 거예요. 지금 보니까 성대는 기숙사가 막 성대 기숙사가 있잖아요. 그래서 성대 교환학생 오는 애들은 무조건 다 기숙사 들어가게 해주고 이러는데 저 유럽은 안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알아서 따로 신청을 해야 되고 선착순 놓치면 기숙사 못 잡아요. 그래서 다른 호텔 잡아가지고 사는 애도 있었어요. 교환학생 갈 때 준비물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뭐 유럽 쪽은 그러니까 접시 같은 게 좀 되게 비싸더라고요. 엄청. 네.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만약에 기숙사에 따로 이렇게 구비되어 있지 않다 하면은 좀 한국에서 뭐 다이소 같은 데 엄청 싸게 이렇게 많이 가벼운 걸로 챙겨주시면 네 되게 좋을 것 같고 라겐라겐도 좀 네, 많이 챙겨오시면 이제 뭐 음식물 요리해먹고 남은 거 이렇게 딱 채워넣어서 쓸 때 되게 좋았고 막 욕실 슬리퍼랑 욕실 바구니 이런 것도 되게 유용했던 것 같아요. 거기에는 그런 걸 잘 안 팔더라고요. 욕실 슬리퍼랑 바구니라서 웬만해서 자기가 쓰는 거는 다 사오셨으면 좋겠어요. 한국에서. 유럽엔 너무 비싸고 잘 없고 이래가지고 네. 묶어줬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건 뭔가 저희끼리 오픈 카톡방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국에서 근데 저도 그냥 에타 교환학생 게시판 보고 찾은 거거든요. 그래서 학교에서 막 따로 막 묶어주고 해주는 건 딱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. 이번에 같이 마스트리트 학교에 성대생만 거의 한 8-9명이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마스트리트 그 오픈 채팅방이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뭐 그런 거 있는지 몰랐다고 해서 늦게 초대받고 결국 거기 가서는 이제 다 같이 지냈지만 이제 교환학생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그런 게 되게 좋잖아요. 그래서 교환학생 에타 꼭 많이 찾아보시고 거기에 도움되는 정보들이 진짜 많이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에타 보고 엄청 많이 정보 얻었고 그런데 가면 오픈 채팅방도 막 있으니까 네, 꼭 에타를 잘 활용하시고요. 그 학교마다 다 나라마다 시스템이 다를 거 아니에요. 그래도 이제 성대에서 오면은 이제 그걸 PF로 인정 전환이 되는 느낌? 네.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성적을 너무 잘 받았다. 그래서 뭐 A, B, C, D로 해서 A로 이렇게 다 받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해도 된대요.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가지고 네, 거의 그냥 페일 간당간당하게 해서 이제 패스하니까 그런 경우 거의 못 봤어요. 학교 리스트가 쫙 뜨잖아요. 그래서 그걸 보고 결정하는 거잖아요. 그때 옆에 다 나와요. 필요한 어업 점수 몇 점 이상 이렇게. 네. 네덜란드도 있었어요.
그것도 네덜란드 안에 학교마다 다 다른데 아니 제 과는 있었어요. 근데 경영학과는 막 없었는데 과도 제 과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저희 선대 리스트에는 그게 안 적혀 있었던 거예요. 없다고 돼 있었는데 나중에 그 어플리케이션 할 때 보니까 토플 점수 내라 이래가지고 네. 근데 뭔가 저는 혹시 몰라서 한번 따봤었거든요. 그냥 제출해가지고 저는 완전 후회 안 해요.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반드시 모든 성대 학우들이 다 가봐줬으면 좋겠어요. 학점 관리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잘 될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들 잘 될 거예요.